인생은 원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다. 설령 인생이 그럴지라도 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리라 마음 먹는 것. 이런 용기야말로 진정 고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 행복하기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나름의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없다고들 하죠. 그런데 괴로워하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또 그 괴로운 마음을 길들이면 한결 마음 편히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애써 힘쓸 것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르니까요. 그러면 힘들긴 해도 괜찮네. 살아갈 만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지혜로운 노승 미나미 지키사이 스님이 20년간 수많은 사람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깨달은 인생의 통찰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착각.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저를 찾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사람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굳건한 존재가 있고 그러한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 나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루하루와 인간관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안간 힘을 쓴다. 이러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나는 틀림없이 여기 있는데 뭐가 착각이라는 거지? 아니,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소중히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몸이 나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는 3개월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 몸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일까? 이 말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근거는 두 가지다. 바로 나의 기억과 타인의 인정이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억이 후련히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잠들기 전까지의 나는 더는 세상에 없다. 또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나를 A라는 다른 인물로 대한다면 어떨까? A로 살아가거나 평정심을 잃고 괴로워하거나 어쩌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될지도 모른다. 거친 비유를 들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 나는 나라는 기억의 집합체이면서 타인이 나임을 인정해 줄 때야 비로소 세상에 존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나라는 근거는 사라지고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평소 나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저 기억과 타인과의 관계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하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토대 위에 있는 불안정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도 괜찮은 걸까? 그렇지만 저는 누가 봐도 저인데요. 하고 말하는 이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되물으면 이름과 성별, 나이, 성격, 직업, 가족, 주소를 술술 읊는다.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속성일 뿐이다. 이러한 속성을 모두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성별도 외모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름도 부모가 붙여주지 않던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조차 어쩌다 보니 부모라는 존재가 되었을 따름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다면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부모를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이 바라던 모습이라고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우리는 이 세상에 뜻하지 않게 태어나 타인에 의해 남들과는 다른 나로 규정되어 살아간다. 그런 나로 살아가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만 같다. 처음부터 내가 아닌 남이 골라준 옷을 입고 있으니 잘 어울린다든가 보기 좋다든가 하는 칭찬을 들어야 마음이 놓이고 옷 입을 맛이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 앞에서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기.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삶의 지혜다.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쓸 것 없다. 나는 무엇인가? 어릴 적부터 이 물음이 마음속을 떠난 적 없다고 말하면 어지간히 따분한 사람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궁금했을까? 어려서부터 심한 천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경험 덕분일 것이다. 천식으로 심한 발작이 찾아오면 숨이 멎을 것 같아 눈앞이 캄캄했다.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아, 이제 죽는구나 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몸의 감각. 지금도 어릴 적 기억이 또렷하다. 자의식이 여물지 못한 3살 적부터 천식으로 인해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한 나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훨씬 현실에 가까웠던 셈이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고 무얼 하든 반 친구들보다 뒤처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졌고 어느새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런 나에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산다는 거구나. 같은 나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리 없었다. 왜 살아야 할까? 나는 대체 뭘까? 어릴 적 나에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꽤 간절했다.
이런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삶에 대해 큰 불안을 품게 된 날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을 하루 미룬 날 저녁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네 하고 생각하다가 그런데 엄마는 왜 매번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다. 만일 엄마는 귀찮으니까 이제 병원에는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나 혼자서는 병원에 못 갈 텐데 어쩌나 어린 마음에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엄마는 어째서 나의 엄마일까? 엄마가 더는 나의 엄마이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실 세상은 그저 주어진 대로 돌아갈 뿐이고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무심하게 흐르는 건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말로 못할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껏 발붙이고 살아온 세상이 낯설게 보였다. 이날 느낀 두려움이 삶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이 되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마음에 자리한 불안은 사라지기는커녕 사춘기가 되자 한층 더 부풀어 올랐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손에 집히는 대로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때론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에게 묻기도 했다. 그러나 어떠한 책도 어떠한 어른도 이렇다 할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 실린 책에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접했다. 일반적으로 재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살아가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나라는 존재에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 확고한 근거 같은 건 없다. 2500년 전 석가가 남긴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내게 준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제야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껴안고 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바란 적이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 근거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쓸쓸함과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석가는 일러주었다. 삶에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 허망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면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아득바득 애쓸 필요도 없다. 삶에서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 따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보란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하고 그럴듯한 말을 접해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지금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도 있음을 깨달으면 여태껏 보아온 경치가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이런 기회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불교다. 불교에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석가는 이렇게 통찰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인생이 괴로운 것도 삶이 편치만은 않은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하호호 살면 안 되겠느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기쁨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한다. 인생이란 게 참 힘겹네. 나는 원래 나약한 존재인가 봐. 어렴풋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도 있다. 이런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가 불교를 접하고 우연히 태어난 이 몸뚱이가 빌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잠시 빌린 몸으로 받아들이자. 그러한 다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어떨까?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흔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들 한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꿈에 그리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이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만만치 않다. 앞서 말했듯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타인의 인정이 빚어낸 존재다. 이상적인 내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진정한 내 모습 찾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기, 이런 말들이 인기다. 그러나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언뜻 생각하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이고 있는 그대로라고 판단한단 말인가? 이 점이 참으로 궁금하다. 진짜 내 모습을 찾아 그대로의 나로 살기 위해서 또는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억과 타인의 인정, 그 사이를 헤매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소갈이 할 뿐이지 않은가.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진정한 내 모습을 찾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처음부터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말하자면 태어날 적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몸에 꼭 맞을 리 없는 옷을 입고서 그저 온 힘을 다해 나로 살아갈 뿐이다. 물론 마음속 이상을 쫓으며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대로 행복하니 다행이라 여기면 그만이다.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말에 인생을 쏟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말이 불편한데 억지로 자신을 꿰맞추려 하면 새로운 고통이 움튼다. 매일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인생을 조금 더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은 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리어 삶이 버겁다면 알찬 인생을 보내야 한다느니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하는 마음의 짐은 그만 내려놓아도 좋겠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악물고 산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채찍질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 조바심을 낸다. 기왕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도 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일과 휴식에 열을 올린다. 일정이 비기라도 하면 슬금슬금 불안이 밀려온다. 이렇게 살면 숨도 찰 테니 힘을 조금 빼고 별것 아닌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가. 물론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 사람은 있는 힘껏 힘주기는 잘해도 의외로 힘을 빼는 데엔 서투르니까. 참선하러 온 이들만 봐도 그렇다. 어깨와 손발에 힘을 풀라 해도 곧장 힘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한 번쯤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안간 힘을 써서 태어난 게 아니다. 태어나야 할 때를 골라 세상에 태어났다면 온 힘을 다해 사는 모습도 이해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다. 아이는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 자랄 수 없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남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왔다. 그러니 무턱대고 있는 힘껏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인가. 우리는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여서 무언가에 등 떠밀리듯 살면 숨이 차오르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애써 힘쓸 것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른다. 몸이 건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는다. 지금 허우적대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많은 분의 넋을 기리며 내가 느낀 바는 이렇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그리고 훗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온다. 나의 문제는 말하자면 타인과 함께 짠 옷감과도 같다. 세상에 나 혼자면 괴로울 일도 없지 않겠나. 그렇지만 타인이 있기에 내가 있다. 남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생기고 그리하여 우리는 희로애락을 느낀다. 때로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해 하염없이 곱씹기도 한다. 그런데 나와 남 사이에 생겨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나의 기억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만든 이야기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보다 관계를 새로 짜야 한다. 그러려면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살펴서 관계의 균형을 새로 맞춰야 한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다. 다만 무작정 크게 양보하면 도리어 균형이 무너져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관계에 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불러오는 변화를 활용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먼저 눈앞의 문제를 올바르게 들여다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 인생에서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 살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들에 불과하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도 한다. 세상의 정보는 대부분 없어도 그만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교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책 읽으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흔히 말하는 정보나 지식과는 다르다.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고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교양과 별 상관이 없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양이다. 왜 교양이 있어야 하는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밑바탕이 되는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다. 나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가치관이 서야만 세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자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교양을 길러야 한다.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정보, 지식, 지혜, 교양, 가치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세상에 있는 정보의 99%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단 1%에 불과하다. 가려낸 1%의 정보가 지식이 된다. 지식을 고민에 직접 활용하면 지혜가 된다. 그러니 지혜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가려낸 지식을 삶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 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교양이 쌓이고 교양이 쌓이면 가치관이 길러지는 거구나 하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 가치관이 없으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1%의 정보를 가려낼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먼저 눈앞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할 때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러자면 제대로 부딪히고 몰두해야 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려낸다. 물론 그런다고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이리저리 고민하다 보면 정보가 가치관으로 바뀌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조금 느릴 수도 있다. 문제를 잘못 짚으면 정보에서 가치관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잠시 멈칫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순환은 느릴지언정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가치관은 자라나게 마련이다. 인생살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과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러나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놓인 환경과 조건이 저마다 달라서 그렇다. 스스로 고민하려는 노력 없이 남들이 보기 좋게 포장해 놓은 노하우를 내 삶에 끼워 맞추려 해도 꼭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런 이유에서다. 효과는 바로 보고 싶고 몸은 편하기를 바라면 어디 잘 되겠는가. 안타깝지만 몇십 년 동안 내 안에서 몸집을 불린 괴로움이 하루아침에 싹 가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참선을 딱 한 번 해보고서 나도 이제 도를 깨우쳤구나 하지 않듯이 말이다. 소소한 수행이 작은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 당장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며 그 그릇에 맞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당장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면 그 그릇에 맞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좀 나을까 하고 조금씩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괴로움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추스르는 때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때가 온다. 부부간의 갈등을 빨리 풀고 싶다면 아내의 말에 남편이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아내의 스트레스가 크다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한다. 요즘은 가정에서 아내가 짊어지는 부담은 큰 반면 남편은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가 없이 하는 집안일과 육아를 월급 받으며 하는 직장일과 비교해봐도 일의 난이도와 고충은 집안일과 육아 쪽이 더 크다. 집안을 주로 돌보는 건 아내인데 그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그러니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의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함께 바꿔보려는 고민 없이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는 상황이 이어지면 결코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 집안일과 육아를 골고루 분담하기 힘들다면 부담을 적게 짊어진 쪽이 최대한 맞춰야 한다. 의사소통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므로 사소한 인사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지 말자.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자. 그런 다음 서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도 표현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갈등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저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다. 흘려보낼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는 선택지도 있다. 나는 무엇을, 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를 잘 알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사회를 맡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나를 소개했다. 아, 그런 이야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라면서 나는 운을 뗐다. 저는 60이 다 된 늙은이라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중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좀 괜찮네 싶은 말이면 마음속에 간직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조각 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룬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여러분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미래가 창창한 중학생들에게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말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다. 다행히 나의 이야기가 와닿았던 모양이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꿈은 보통 직업을 가리킨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은 곧 되고 싶은 직업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장에서 이야기했듯 나라는 존재는 애당초 모호하다. 그래서 직업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다. 직업은 꿈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꿈과 희망이라는 말에 덫에 걸리기 쉽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나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순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중압감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정신력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 걸맞은 노력을 했을 따름이다. 재능과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메달 근처에도 못 간 선수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하는 바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꿈을 손에 넣으려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재산이 된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게 나한테는 더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가신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 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할 것이 없다. 꿈과 희망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꿈이든 희망이든 어찌 보면 마약이나 다름없다.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는 건 꿈이라는 환상이 거쳤을 때의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을 꼭 붙들고 있기가 힘겹지 않은가.
계속 힘겹게 붙들고 있을 텐가? 아니면 놓아버리고 편해질 텐가? 꿈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속마음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기억과 타인의 인정이 빚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통찰. 그리고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가르침. 특히 죽고 사는 문제 말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그 단호한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삽니다. 하지만 노승은 말합니다. 10cm 종이 위에 놓인 공을 바라보듯 지금 당신을 밤잠 설치게 하는 그 고민도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바라보라고 말이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그 고민은 그저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이 책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꿈과 희망이라는 짐조차 내려놓고 힘 빼는 연습을 해야만 지혜로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좌절을 겪을 때,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호승 시인 또한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치열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역설적 가르침에 마음이 평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억지로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허우적대지도 마십시오. 별것 아닌 나의 모습을 기꺼이 안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생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고 평온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Once in a while I dream. Once in a while I think of you. I reminisce on days gone by when you and I were new. Once in a while I dream, hoping that you'd return to me, but I know that you're not coming back, so once in a while I dream. Each moment passes like hours, each day is dark as the night. Since we have ended, I just pretend I have a reason to live. It's sad how the seasons change, sad how the feelings go away. We were in love, but now it's over. So once in a while I dream.
So sad how the seasons change. Sad how the feelings go away. We were in love, but now it's over. So once in a while I dream. Pardon my plea, but would you allow if once in a while I dream?